이야기 파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늘 많이 했는데 우리 또 랩소디에서도 같이 전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 많이 대두가 됐는데 뭐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트럼프 나를 자를 수 없다. 너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를 자를 수는 없다라는. 진짜 못 자르나요? 사실 복잡한 거죠. 복잡한 거고 임기가 2년이 좀 채 안 남으셨기 때문에 뭐 그 임기 얼마 안 남고 이제 바꾸진 않을 것 같고. 그래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임기자가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이 다음 임기자에 대해서 선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파월의 입보다 그의 그쵸, 입을 그쵸. 예. 더 집중을 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재정 정책을 그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이게 어떤 정치적인 그거 중에 하나라고 해요. 묘수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네요. 그거를 시장이 그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아마 트럼프가 하려고 이미 거론 중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자, 우리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에 관심이 없잖아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자, 그리고 곧 임기를 시작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시선은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전략이 좋네요. 전략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지금 취하려고 굉장히 바쁘게 다음 선임자 다음 자를 빨리 찾고 있고 몇 명 거론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계속 업데이트되면 함께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금감원에서 이제 트럼프 테마주랑 가상자산 변동성의 감시를 강화하겠다. 서울경제 TV에서 서울경제 신문에서 나온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이것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드실 텐데 여러 가지 생각 드실 텐데 네, 그만큼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이게 왜 웃으시죠, 본부장님? 네? 웃음의 이유를 알려주세요. 저 시장에 맞는 건 잘 몰랐어요. 조금. 그렇죠. 네. 감시를 하겠다, 변동성 감시를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로 S&P 500 지수가 이만큼 이제 수치상 이거는 이제 앞서서 본부장님 말씀해주신 거라서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이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시장에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트레이드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역시나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이제 뉴욕 증시 장마감하고 블랙록으로부터 들어온 자금이 여기 보시면 빌리언 달러라고 해서 이게 11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화로 환산을 해보니까 1조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투자자분들은 선택지가 넓어요. 거래소에서 직접 사셔도 되고 난 그게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면 운용사 ETF를 사셔도 되는데 이제 미국 이제 투자자분들이 운용사 많이 선택을 하셔서 물론 직접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가격이 지금 75,000달러까지 또 최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ETF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렸다라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자료 같이 보시면은 토탈량은 더 많아요. 13억 달러, 13억 8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실제로 1조가 훨씬 좀 넘는 금액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뉴욕 시장에 간밤에 자금이 흘러 들어왔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데이터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앞서서 뭐 이런 시장의 잘못된 정보들을 같이 예약을 나눴는데 이거는 팩트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이거는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에서는 이제 세금을 암호화폐로 낼 수 있게끔 법이 또 제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미국 디트로이트가 암호화폐로 세금과 기타 도시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2025년도 중반부터 페이팔이 관리하는 보안결제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좀 더 봐야겠지만 사실 미국에 있는 주 중에는 디트로이트 말고 이미 세금을 걷고 있는 다른 주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제가 공부가 덜 돼 있지만 다시 한번 공부를 잘 해보고 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암호화폐 화폐로서의 가치, 세금 납부의 수단 정도까지는 이제 주가 워낙 많잖아요. 하나하나 좀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선택이 되고 있다라고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리플 코인이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리플 소식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리플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SEC,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랑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인데 일단은 이제 리플 쪽으로 유리하게 판결이 났는데 SEC가 항소를 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물론 리플은 리플 자체적으로의 어느 정도 이제 보완할 점도 있지만은 이 소송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계속 좀 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내용이랑 같이 이어지죠. 이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를 트럼프가 이제 사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써 좀 보입니다. 왜냐면은 그 후임자로 거론되는 댄 갤라거라는 분과 폴 애킨슨이라는 이제 두 분의 이름이 거론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SEC 지금 위원장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리플에게 소송을 걸었던 걸 취하하거나 빠르게 합의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기사에서는 리플 소송의 긍정적인 변화가 되기 때문에 1달러면은 이제 지금보다 2배 정도 오르는 거니까 0.5달러 정도 선이니까 그래서 이 가격 상승을 좀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SEC 위원장이 바뀌면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을 요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암호화폐 소식들 압축적으로 딱 잘 그 전해드렸고요. 권도영 가는 그 친구는 한국으로 옵니까? 아니면 미국으로 합니까? 그거는 이제 몬테네그로에서 아직 최근에 결정 못했다고 속보로 그래요?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권도영 대표가 몬테네그로에 위조 여건으로 걸렸던 네. 거였잖아요. 네. 처음부터. 근데 이제 미국과 한국 둘 다 이제 송환해 달라라고 요청을 네네.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는 물어보세요. 한국 국적이 아니지 않나요? 그 친구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인터폴에 수배가 된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미국 피해자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자국민의 그런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그분이 한국 분이세요? 네, 한국 분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 이분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서 한국인에 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사기 아닌 사기를 그쵸, 하시고 그리고 지금 도망을 다니다가 네. 그 위조 여건으로 거기 조그만 나라거든요. 도시국가처럼 거기에 걸린 건데 이제 미국 측에서도 송환 요청을 했고 한국 측에서도 송환 요청을 했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기사 잠깐 한 번만 찾아볼게요. 네. 최근에 어떻게 근데 발표가 한국으로 됐는지. 오는 거는 처벌이 약해서 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런 거 그거는 아닌가요? 이제 뭐냐면은 네. 한국으로 오면 한국은 경제사범이 굉장히 약하게 예, 때리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 거래소를 파산시켰던 그 인물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한테 처음에 100년형을 때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어떤 사기에 관한 그런 네네네네. 법이 굉장히 센 거죠. 네네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한국까지 말고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네네네. 그런 시선인 거고 네. 실제로 지금 보니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일시 중지해 달라고 권 씨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측에서 오라고 하는데 네. 이 인도 절차를 일시 중지해 달라고 했던 그 의견을 받아들였대요. 몬테네그로에. 그래서 당분간 이제 몬테네그로에 조금 머물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서 그럴 거예요, 아마. 어디를 가게 되든. 몬테네그로에서 지은 죄는 사실 위조 여건이라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잡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것도 큰 범죄긴 한데 이제 본인이 저질렀던 죄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은 죄여서 아마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거기에 계속 머물게 된다라고 하고 요것도 이제 내용 업데이트 되면은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잡혔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건이 안 맞아서 일단 여권관리국에서 일단 그거를 잡았는데 누군지 이제 신상 조사를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인터폴. 근데 거기까지 갔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뭐 진짜 우리도 처음 듣는 나라잖아요. 근데 SBS에서 그때 갈 때 싱가포르로 막 잡으러 갔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갖고 원래는 이제 코인을 발행했던 분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코인이 폭락하기 전에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버린 그 정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갑 추적을 또 막 하면서 지역을 축소시켰고 또 SBS에서 그렇게 했던 건 아마 어떤 시각에서는 싱가포르로 갔다고 봤겠죠. 네네네네. 근데 실제로는 계속 잡지 못했다가 이제 몬테네그로에 있는 여권 관리국에서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런 또 그럼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때는 그분이 거기인지 아무도 몰랐나요?
잡히기 전까지는 당시에는 몰랐다고 와. 하고 있더라고요. 잘 숨어 계시다가 잘 숨어 계셨는데 네. 그것만 안 들켰으면 움직이지 네. 않았으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경유지였다라고 해요. 경유해서 어디 가기로 네, 어디를 딱 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이제 안 움직일 생각이었는데 네, 아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폐쇄적인 국가에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와의 협력도 좀 없고 뭐 네. 인터폴을 때린다고 해도 뭐 음, 그런 딱히 그런 게 없는. 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피해자분들에게 아, 생각하면 진짜. 천운이네 어떻게 보면. 피해자 근데 이제 문제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다 갚겠다는 그런 기사 나왔던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갚겠다라는 거기보다는 지금 그 코인이 한창 폭락을 했을 때 네. 줌 같은 거를 키셔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도망 중이셨어요. 근데 줌 같은 걸 보면 켜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긴 했어요. 이거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완전 사기꾼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도망 다니셨던 거죠. 한국 분이라는 게 좀 그러네. 참.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대요? 아, 왜 그렇겠냐면 뭐 돈 욕심 아니면 이제 본인 말로라면은 이제 의도했던 바는 아니다라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다. 이게 이렇게 이 코인이 망가질 거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